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위험물 옥외 저장소 강의를 하겠습니다. 3권책의 304페이지에서 307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옥외 저장소 말 그대로 이제 빈 공지의 옥외에 건물이 없이 이 햇빛이나 빗물 등에 노출된 옥외에 이제 마당에 저장하는 거죠. 마당에도 이제 무작정 뭐 마음대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할 때는 이 공장 부지에 어느 위치에 얼마의 면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위험물을 쌓아 놓겠다는 이런 허가를 내는데, 옥외 저장소의 위치,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번에다가 또 그 공장 내에서의 도면에서 어느 위치 하면 이제 고정된 위치입니다. 그 허가는 그 고정된 위치에만 하지 이동하면 되지 않습니다. 넓이, 면적도 이제 허가 내주고, 다음에 이제 이 그 옥외 저장을 하겠다는 그 위치에 취급 허가의 품목이나 허가량까지도 이제 상세하게 허가를 내주지, 이 내용을 이제 이 품목 이외의 내용이나 품목의 허가량을 초과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옥외 저장소는 장소와 면적, 그리고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와 수량을 정하여 허가를 합니다. 옥외 저장소에 저장이 가능한 위험물, 그러니까 옥외 저장소는 햇빛에 노출되고, 그리고 이 빗물에 이제 비에 이제 항상 노출되니까 위험성이 많지요. 그러니까 그런 햇빛에 노출되고 빗물에 젖어도 괜찮은 위험물만 저장이 가능하죠. 그래서 시행령 별표 위에 이렇게 옥외에 저장이 가능한 위험물 해가지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품목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류 위험물 중의 유황 또는 인화성 고체, 사류 위험물 중에서 1석유류, 알코올류, 2석유류, 3, 4 동식물류, 육류 위험물, 이렇게 이제 라마도 이제 또 상세한 내용이 있는데, 이걸 이제 요약해 보면은, 저장이 가능한 위험물은 이류 중에도 유황과 인화성 고체고, 사류 위험물도 1석유류, 알코올류, 2, 3, 4 동식물류, 육류, 이런 저장이 가능하고, 저장할 수 없는 품목을 이제 구별해 보면 이류 중에도 유황과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이류는 되지 않습니다. 삼류 위험물은 아예 금수성 위험물이니까 빗물에 이제 반응을 하니까 큰일 나죠. 그는 저장할 수 없습니다. 사류 위험물 중에도 특수 인화물, 그러니까 이 사류 위험물 중에도 인화점이 아주 낮은 특수 인화물은 이제 옥외 저장이 안 되고, 오류 위험물도 저장을 하면 안 됩니다. 폭발성 위험물이죠. 옥외 저장소도 이제 건물이 없지만은 이 장소를 정하고, 거기에 이제 울타리를 해서 이 장소에 정하니까 건물이 있는 것처럼 해서 이제 울타리를 기준으로 해서 사방으로 공지를 보여야 됩니다. 보유공지의 기능은 앞에 제수나 옥내 저장소, 옥외 탱크 옥내 저장소 다 이제 검토를 했죠. 연소 확대 우려와 소화 활동상 공시 공간을 확보하는 게 주 목적이죠. 옥외 저장소의 경계 표시, 울타리 주위에는 저장 시원 위험물의 최대 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는 넓이의 공지 빈 땅을 보유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공장의 부지 안에 어느 위치에 옥외 저장소라 했던 그 장소에 고정된 이렇게 울타리를 설치해야 됩니다. 요 안에서만 여기죠. 이 안에서만 옥외 위험물, 허가난 위험물을 저장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료위험물 중 4석유류, 6류 위험물을 저장한 지금 옥외 저장소의 보유 공지는 표에 의한 공지 너비의 3분의 1 이상 너비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옥외 저장소 위험물 중에 사료의 4석유류나 6류 위험물은 위험성이 좀 낮으니까 아래에 의한 보유 공지의 3분의 1 이상의 이제 그러니까 너비로 이제 축소해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저장량에 따라서 허가량이 지정수량을 그러니까 이게 사료 위험물 육류 위험물 이렇게 모두 이 허가한 품목을 모두 이제 지정수량으로 계산을 합해서 지정수량이 10배 이하가 되면은 3m, 10배 초과 20배 이하는 5m 이상의 공지를 갖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옥외 저장소의 안전거리는 제조소의 안전거리 내용과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안전거리를 두어야 되는 장소는 제조소, 옥내 저장소, 옥외 저장소, 그리고 옥외 탱크 저장소 이렇게 옥내 탱크, 지하 탱크는 안전거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한 시설이니까. 옥외 저장소는 이 제조소의 기준처럼 주거시설은 10m, 학교 등 이런 관련 시설은 노유자 시설 등은 30m, 문화재 등은 50m, 가스 시설은 20m, 전선 중에 고압, 특고압 이렇게 3m, 5m 이런 거리를 두는 것은 제조소의 안전거리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빨간 선은 이 안전거리지 여기에 시설물이나 건물이나 이런 걸 이제 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빈 땅을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옥외 저장소의 설치 장소는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지금 옥외 저장소가 바닥이 철근 콘크리트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할 뿐이지 흙으로 된 옥외 저장소에 이렇게 펜스를 설치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계 표시 울타리도 상시한 기준이 없고 옥외 저장소 주위에는 경계 표시 울타리의 기능이 있는 것을 하여야 한다. 그럼 이제 이 정도면은 아주 모범적인 울타리입니다. 이 정도도 모범적인 울타리입니다. 이 개나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물며 어떤 데는 가보면은 말뚝만 이래 박아가지고 이렇게 신용으로 한 2줄 이래 쳐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래 보면은 이 지금 콘크리트로 이래 해놓은 건 아주 양호합니다. 말뚝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이 정도까지 해놓은 경계 표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계 표시의 기준도 상세히 정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계 표시가 그냥 쇠 말뚝에 이래가지고 줄 하나 치내도 경계 표시입니다. 그죠? 또 울타리의 기능을 하는 거죠. 이렇게 펜스를 해야 되고 이 보십시오. 이 줄 치는 거 이 정도도 양호한 겁니다. 이것도 아주 대형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경계 표시된 기준이 얼마나 이제 허술한지는 현장에 가보면 경계 표시된 구체적인 기준은 없지만 최소한의 경계 표시 울타리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울타리를 쉽게 확장 또는 축소하지 못하게
가변성이 없어야 하고 허가한 장소에서 이동할 수 없도록 고정 설치해야 된다. 이건 이제 제가 한 해설이고, 하물며 이제 확장이나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돼 있는 울타리도 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손을 봐야 되는 내용들이죠. 선반 옥외 장소에 이 그림처럼 이 옥외 장소에 여기도 뭐 울타리가 없죠. 현수가 없고 그냥 이 뭐 이렇게 봉을 설치해놨죠. 이 안이 옥외 장소인데 이제 위험물을 많이 저장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선반을 한다면은, 선반이 필수적이 아니고 만약에 선반을 설치한다면은 선반의 설치 기준입니다. 선반은 불연재료를 만들고 견고한 지반 위에 고정한다. 선반은 해당 선반 부속 설비의 자중 자체의 무게입니다. 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 풍화, 중시진 등 영향이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하게 한다. 선반의 높이는 6m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 선반의 높이가 6m를 초과하지 않는다. 선반에는 위험물을 수납하는 용기가 쉽게 낙하하지 않는 구조란다. 6m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별표 17에서도 옥외 탱크의 높이가 6m 이상이면 소환난이도 1등급, 또 옥내 장소는 처마까지의 높이가 6m 이하로 할 것. 6m 여기저기 있는 것은 결국은 소방대가 진압할 수 있는 그 한계의 높이입니다. 그 이상은 소방대가 불을 끄지 못하니까 고정 소화 설비로 이제 불을 끈다는 게 이제 옥외 탱크 장소의 고정 보호 설비를 하고 이런 거죠. 그리고 천막, 이 과산화수소 또는 과염수산을 제한하는 옥외 장소에는 햇빛에 많이 노출되며 위험하므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천막 등으로 햇빛을 가진다. 이렇게 이게 이제 과산화수소나 과염수산은 천막으로 햇빛에 노출되지 않게 이제 햇빛을 가리는 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살수 설비죠. 살수 설비. 이 살수 설비가 연결 살수 설비, 우리가 소방시설의 연결 살수 설비하고 이 살수 설비는 다릅니다. 이 소방청에서도 살수 설비는 연결 살수 설비와 다르다는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 살수 설비에 대해서는 그냥 연결 살수 설비가 아니고 살수 설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